자, 원래 재미수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쁘시다고 하도 저희 CEO님께서 그러셔가지고 예. 제가 이번 주에 계약건도 많고요. 굉장히 바쁩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요 그 시어도 루즈벨트 이분은 미국 대통령 사상 유일하게 4선을 한 루즈벨트 대통령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루즈벨트보다 먼저 앞서서 대통령이 된 시어도 루즈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 주제는 송 작가님께서 역시나 던져주셨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제 루즈벨트가 전쟁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츠라 테프트 밀약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를 미국에다 일본에다 팔아먹는 일종의 비밀 협약을 맺어서 사실상 우리의 어떤 그 일본에 의한 침탈을 방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뭐랄까 반정치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민주정치에 없었던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정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밀실 정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도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밀실 정치를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시작한 사람이고 정착을 시킨 거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그 후원자들 또는 딥스테이트한테 넘어가게 되는 계기를 만든 참 나쁜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까지 좋은 대통령 얘기한 적 있었나? 미국 대통령 치고? 그런가? 다 나쁜 놈이야. 다 나쁜 놈이긴 한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특히 나쁘고 공과가 큰 놈이죠. 네. 이게 대놓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좀 된 것 같다, 야. 그래. 이런 사대주의 생각 버려야 돼. 왜 잘못하면은 놈이라고 할 수 있지? 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실패한 정책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뭐 먼로 독트린,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따져놓고 보면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상관 안 해. 미국은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거야라는 정책이 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뭐 민족 자결주의가 되고 막 독립을 이끌어내게 되는 막 원류가 되고 막 이런 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갖고는 이제 그 정권을 뺏깁니다. 뺏겨요? 이게 그 선거에서 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은 정권 연장 그리고 임기 연장에 욕심을 냈던 그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적인 정치를 망가뜨린 루즈벨트의 실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정권 야욕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득 우리 송작가 TV 시청자분들은 이제 어떤 미국인을 만나도 그 미국인보다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알고 야 너네 대통령 몇 대 대통령 중에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이러고 얘기하면 미국인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지들도 모르는 지네 대통령 얘기를 너무 잘 알아. 그거 똑같은 거지. 와가지고 야 너네 이승만 그 대통령이 미국인의 어느 나라한테 와가지고 일본인이야. 여권이 일본 여권이었어. 그러니까 그 이승만이 일본인이었다면 미국인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러면서 진짜? 뭐 이러면서 아는 척하려면 우리가 기함을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네. 예. 자, 시어도 루즈벨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풀 네임은 시어도 루즈벨트 주니어입니다. 시니어가 있다는 얘기네? 아버지죠. 얘들은 이름을 이렇게 짓더라. 예. 1858년 10월 27일에 출생을 해서요. 1919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1 혁명이 벌어지던 그 해에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미국 제26대 대통령입니다.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대통령을 했고요. 25대 1901년까지 부통령을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처음에 부통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죽었어. 그래서 미국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죽게 되면은 부통령이
승계를 하게 되죠. 대리를 좀 해본 거지. 그렇죠. 승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승계를 하다가 본인이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별명은 테디. 곰이잖아. 곰. 본인 되게 싫어했대 이거. 전혀 곰같이 안 생겼어요, 이 사람은. 날씬해. 이분 굉장히 운동광이에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아버지가 너 저기 건강하려면 운동 많이 해야 돼 근데 왜 이래가지고. 막판에 휠체어 타고 다녔지? 운동방이었는데. 휠체어 타신 분은 프랭클린이요. 아, 프랭클린 다른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죄송합니다. 네. 강에 수영하러 갔다가 여름에 이렇게 수영하러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무슨 어떤 그 다발 신경성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나이 들어서 성인 소아 마비에 걸린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이 시어도 루즈벨트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 어느 정도로 건강했냐? 이 사람은 총을 맞았어요. 이 사람도. 여기서 총을 맞아서 여기 가슴에 총탄이 껴있는데 내가 연설을 하던 것마저 다 하고 갈게. 그럼 1시간 연설을 하고 병원 들꽃에 실려 나가는 모습 나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강단 있네, 이 양반. 또라이야. 내가 보기엔 총알이 잘못했네. 네, 이분 또라이야. 이분 얘기 보다 보면은 또라이가 또 있네. 고무탄 아니야? 총알이 명색이 총알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 이 앰프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배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는 1억인데.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 작가 덕분에 배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제 32대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26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둘이 12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은 친척 맞구나. 맞아요. 아버지 네. 아들은 아니고 그냥 친척지간이구나. 친척 12촌인데 이 시어도가 24살이 많아요. 프랭클린보다. 근데 프랭클린의 와이프가 이 시어도의 조카예요. 아유, 복잡해. 아무튼 큰아빠야, 큰아빠. 와이프의 큰아빠가 시어도야. 아무튼 이 조상이 네덜란드에서 건너왔는데 지금의 뉴욕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라는 성이 네덜란드에서 온 성이어서 장미 플러스 벨트, 들판이란 뜻이래요. 장미 벌판이네. 이름 참 낭만적이다. 네. 근데 여기 되게 웃겨요. 요 집안 전체가 왔잖아. 네덜란드에서 왔으니까 네덜란드에서 딱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샥 나뉘어요. 그러니까 시어도의 5대조 할아버지인 요한 루즈벨트는 공화당 당원. 하지만 그 요한 루즈벨트 할아버지의 형제였던 프랭클린의 5대조인 야곱 루즈벨트와 그 밑에는 대대손손 민주당원. 그러니까 루즈벨트 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이렇게 쫙 5대조에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 가문도 뭐 한쪽에 이렇게 올인하는 타입은 아니었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프랑스 계열의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하버드 대학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컬럼비아 로스쿨에 진학을 했지만 역사와 정치에 매료가 돼서 도중에 중퇴를 하고요. 굉장히 일찍 24살의 나이에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이 정도 되면 집안에 돈이 좀 있든가 뭐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아요. 너무 젊은데? 네, 부자예요. 그러니까. 응, 부자여서. 24살의 하원 의원이라. 네, 하원 의원이요. 근데 바로 공화당의 중진 정치인으로 부각이 되죠. 왜? 돈 돈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지금 돈 많아요라고 얘기한 그 말 속에 어떤 것들이 함축돼 있냐면은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안 되는 거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 정치하고 싶은데 그 24살 정치인이 됐어. 나도 정치하고 싶은데 한다고 제가 지금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대충 성격이 이해가 되네. 그쵸. 내 어떨지. 젊은 시절이랑 똑같은. 그렇지. 개망나니 아니 개망나니까지는 아니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그렇지. 남의 말 잘 안 듣는 성격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개망나니. 예. 그런 내가 낸데. 딱 그거지. 부산말로. 내가 낸데. 딱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잖아. 사실 대통령이면은 최고의 지도자급이긴 하지만 미국은 의회 정치가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률이 되게 많잖아. 시어도 루즈벨트는 어땠을까요? 의회와 내각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그렇지. 성격이 일단 그렇게 된다니까. 망나니 개망나니. 젊어서 그래. 젊어서 성급해서 그래. 나는 이해하네. 그 성격 이해해. 네.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또 게다가 머리는 되게 스마트한 사람. 머리는 좋았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머리 좋으니까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그만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쉴드 치는데 본인하고 비슷하다고. 망나니 개망나니.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그래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했는데 무려 작가야? 이런 또 38권의 책을 펴내요. 그리고 정말 자기 때깔대로 다 살아. 이 사람 진짜 안 했던 게 없어. 이야. 카우보이도 했고 중간에 네 부도가 안 나봐서 그런 거. 얘는 파산이 별로 없네. 본인이 인생에. 파산할 게 없어. 집안 자체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아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들잖아. 너 아웃. 그냥 날려버리고 부정부패 저지르지 마. 그래요. 본인은 돈이 많으니까 부정부패를 안 저질러도 되지만 돈이 없이 정치인 된 사람들은 또는 돈이 있어도 더 갖고 싶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패에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난 돈도 없지만 물욕도 없잖아 지금. 아닌데? 아니야. 입만 열면 돈 얘기하잖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시어도가 입만 열면 돈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송 작가님이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정치인 풍우나 그다음에 정말 독불장군. 그래서 원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짓거리는 다 하고 갔다. 예. 그래서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헛발질을 하게끔 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대충 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툭 뛰어서 부통령으로 넘어갑시다. 예. 네. 그 중간 인생은 궁금하지가 않네. 그냥 왠지 머릿속에서 그려지죠. 그려지네.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예측불가님께서 미치게이구만. 빙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실은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은 또 약간 전쟁 같은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허세가 있어. 내가 사나이는 사냥이지 뻥뻥 이러고 막 코끼리도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사람에다가 감히 미국에 도전을 해! 전쟁하자! 이러고 나 해군 차관보인데 나 해군 차관보 안 해! 이러고는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1898년에 쿠바 따먹기 할 때. 네, 쿠바 따먹기 할 때 바로 본인이 또 민병대 데리고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민병대는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나 시어도 루즈벨트야.
어디다 대고 정규군이 감히 나한테 명령을 내려 내 독고다이로 싸울 거야 이래가지고 정말 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겼겠지. 당연하죠. 그리고 어떻게 원래 됐어요? 운도 잘 따라. 이게 잘 풀리는 애들은 운도 좋아. 이겼겠죠. 이겼는데 중요한 건 뭐 본인의 힘으로 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긴 상황에 모든 공이 다 시오도가 독차지하겠죠. 그렇지. 왜냐면 정규군 말도 안 듣고 지가 데리고 간 민병대로 쿠바에 가서 승리를 거둔 거잖아. 원정 경기에 비프로 아마추어 선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겨갖고 온 거잖아. 근데 그 뭘 이겼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게 그 당시엔 스페인이 이미 힘 빠질 대로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든 공을 다 자기가 데려나간 민병대를 다 죽여가면서 자기가 승리를 했어. 그 전쟁에 나간 그 해에 바로 뭐가 돼? 육군 대령을 달아. 스스로. 어디서 뭔가 잠깐 오버랩 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쟁 영웅으로 돌아와요. 미국에서 전쟁 영웅이면 무조건 한 끝발 먹어주잖아. 옛날부터. 당연하죠. 이성계가 그 무신들 전부 다 공신 삼은 거랑 똑같지. 그렇습니다. 이놈의 그 혁명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돼갖고 쌈자라는 군인은 무조건 인기가 올라간단 말이야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당연하죠. 그러면서 그 인기로 12월에 뉴욕 주지사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내 아들도 사실 이때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나갔거든. 아들은 죽었어. 그건 뭐 가족사에서 아픈.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존 F 케네디 할 때 케네디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부대원들 다 죽이고 자기 그 순시선으로 일본 군함 들이받았는데 받았는데 표류돼 갖고 섬에 있다 구조됐는데 전쟁 영웅. 왜냐면 부자니까. 심지어는 지가 순시선으로 군함을 들이받아놓고 이걸 격침 작전이라고 지가 이렇게 막 승화를 시켜요. 조그만한 보트로 군함 들이받아놓고 내가 저걸 받아서 침몰시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고. 야. 하여튼 뭐 어찌됐건 전쟁 영웅으로 들어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이 사람이 요때 뉴욕 주지사가 딱 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인맥과 연줄로 채용된 공직자, 부패한 공직자, 그다음 자기가 봤을 때 무능력한 공직자, 경찰 마구마구 해임하고 파면을 합니다. 그거 분명히 지 사람 심었을 거야. 처음에 뭐 부정척결 한다는 놈들 치고 나중에 척결은 됐는데 똑같은 놈들이 거기서 다시 자생하고 있거든. 네, 나는 그렇게 보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이 루즈벨트 집안이 네덜란드에서 넘어올 때 딱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다? 뉴욕이죠. 그러니까 뉴욕은 솔직히 루즈벨트가의 나와바리한 거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나름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젊은 주지사의 하나가 내가 내 구역이야 이러면서 나 전쟁 영웅 우리 집 돈 많아 이러면서 휘젓고 다니는데 그 정당 차원에서 그걸 봐줄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힘으로 못 찍어 누르니까 할 수 없이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부통령직을 제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야 빨리 일단 뉴욕에서 쟤 좀 치워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얘를 치워야 되는데 얘가 미치게이잖아요. 그럼 미치게이를 치우려면 이 미치게이를 혹하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부통령을 해보는 게 어때? 이러면서 살살살 꼬셨겠지. 그래서 워싱턴으로 끌고 오는 거지. 그렇지. 일단 뉴욕에서 치워. 네, 본인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안 자체가 여기가 터전인데 이 터전에서 얘를 치워버리게 되면 딴 데로 옮겨놓으면 거기서는 힘을 못 쓸 것이다라고 그렇지. 생각하는 좀 거지. 얌전할 줄 알았겠지. 빼기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네. 야, 쇠복도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부러우세요? 야, 아니 지금 이때가 나이가 42살. 1901년이면 42살이잖아. 37살 아니 37살에 그 뉴욕 주지사 됐는데 4년 만에 갑자기 부통령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 돼버린 거 아니야. 실질적인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분 40살에 뉴욕 주지사가 된 거고요. 40살. 40살에 돼서 불과 2년 만에 그렇죠. 대통령이 된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이때부터 날개를 단 거예요. 이 정도면 영웅문이야. 이거 뭐 주인공 가는 데마다 막 무공 비급 막 나오고
막 온갖 절세 무공과 막 스승들 다 나오고 배우기도 금방 배워. 한 번 보면 배워버려. 세상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냥 고수가 되는 건데 야 이거는 뭐 바로 곽정이네 거의 인생이. 그리고 이게 이미 끝났어. 42살에 이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버렸어. 그러니까요. 야, 한 40년은 대통령 하고 싶었겠다 나 같으면. 예? 그래서 송 작가 같은 분은 대통령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요때가 이제 미국 내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한창 노동권에 대한 얘기가 막 터져 나올 때란 말이에요. 노동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노동 문제가 터지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노동자들을 그들의 고혈을 그들을 착취해서 고혈을 짜는 누가 있다?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솔직히 이게 있는 집 자식인 그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이거 별 관심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인데 나라 꼴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너무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파격적으로 해요. 노조와 기업을 동시에 조져버리는 거지. 동시에 백악관을 불러 와 들어와 얘기해. 근데 이것들이 논쟁을 좀 전에 그칠 것 같지 않아. 알았어. 여러분의 얘기 정말 잘 들었고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 맘대로 결정할게 이러면서 정말 미치게 이해. 그 교본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얘기 잘 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결정할게.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멋진다. 내 맘대로 결정할게요. 이러면서 독점 금지. 칼날을 일단 기업들은 조지는 거죠. 다 조지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법안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는 50% 넘은 독점 금지법으로 전부 다 해체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각 주의 독점 그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요. 자, 그러면 기업만 짰느냐? 아니죠. 예. 노동자 측에 대해서 니들 한 번만 더 파워버리면 내가 확 민병대 동원해가지고 총 빵빵 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강경 진압을 하는 거죠. 근데 좀 명분은 있잖아. 양쪽 다 조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도 힘이 빠지는 거고 노조도 힘이 빠지는 거고. 그렇죠. 양쪽 다 힘을 빼버리는 거죠. 젊은 대통령이 아주 빠릿빠릿하니 일은 세게 잘하네. 이래놓고 엿다이 소리를 들었겠지. 그렇지. 그러면서 스스로 이 정책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공평 정책이다. 공평하게 다 때려버렸어요. 양쪽을 다 때리는 거니까. 둘이 머리끄댕이 싸우고 있는데 갖고 내가 공평하게 말려줄게 하고 지근 발을 밟아버린 거지. 둘 다를. 공평하게. 둘 다를. 겁나 공평하시네. 네. 근데 뭐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겁나게 힘들고 가난하고 몸이 힘드네 뭐 이런 느낌인 거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까 그 댓글에도 있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면 안 셀까요? 세겠죠, 당연히. 예. 외교 정책을 이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 외교 정책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 예. 일단 좀 삭히시고요. 자, 근데 외놈들이 또 지금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예. 시어도의 외교와 관련돼서 제일 그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낸 단어가 딱 있어요. 빅 스틱. 일명 큰 몽둥이. 뭐냐? 어머, 야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람 때리는 때리는 뭐 잡아 죽여버리는 거. 예. 큰 몽둥이. 뭐냐? 이 사람은 그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면서 몽둥이를 때린다. 야, 웃으면서 몽둥이를 꺼내는 거네. 너 이 살벌한 인간이구만. 송 작가 이놈아, 너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푹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얘네가 파나마 운하를 파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파나마 지역이 콜롬비아가 점령하고 있었거든. 콜롬비아 땅이었죠. 그러면은 그래서 콜롬비아 그 이제 딜을 하는 거지, 협상을 하는 거지. 싸게 좀 넘겨.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날강도 넘길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그래? 후회하지 마 해놓고는 뒤에 가서 파나마 민족들을 해가지고 야 니들 독립해야 되지 않냐? 쟤들이 니들 착취해 먹는데 내가 도와줄게. 독립만 해.
그래가지고 파나마를 독립시켜갖고 지네 영으로 삼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 거기다 운하르파.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멋진데. 신기하다. 예, 요런 뒷거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때 이제 스페인이 워낙 힘이 빠져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 특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지는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얘들이 쿠바,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남미 지역에 있는 땅들과 그 저기를 다 팔았죠. 그래서 팔려고 이제 막 이제 하는데 미국이 딱 지켜봤을 때 정말 이때는 미국이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얘네가 딱 보니까 바로 우리 앞마당에다가 스페인이 지네 대신 다른 애들을 갖다 박으려고 하는데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은 위대한 나라야. 내가 미국인이야. 우리 미국인이 세계 최고 막 이런 사람인데 우리 앞마당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보다 지금 현재 힘이 조금 더 센 독일한테 스페인이 약간 땅을 넘기려고 하는 게 보인 거야. 사실 여기에 이제 중간에 좀 첨삭을 하면 여기서 이제 로스차일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유태계 자본들이요. 원래 로스차일드가 독일 출신이에요. 로스차일드 붉은 방패라는 독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들이 독일에 몰려져 있었고 그 돈으로 아마 미국 주변에 있는 남미나 쿠바나 이런 국가들을 사들일 거다 아니면 거기를 점령할 거다라는 생각을 얘가 빠꾸미를 돌렸는데 반대로 미국 안에는 얘가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하니까 유태 자본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런 제안들이나 이런 걸 안 받을 거고 왜? 아나무인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가 생각해 낸 게 결국은 야 니네들 다 독립해버려. 니네들은 그냥 자유국가로 그냥 남아있어. 딴 데가 와갖고 돈 주고 쇠 넣자 그러면 그런 거 안 받는다고 우리 자가살이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 라고 외교정책을 부추겼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전까지 사실 미국은 멀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어떤 유럽 열강에 의해서도 미래의 식민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기존 식민지나 종속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안전만 도모된다면 유럽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안 건드릴게가 원래 미국의 전 정책이 세계 어디든 안 건드릴게야. 그게 이제 미국의 원래 외교 노선이었단 말이죠. 요거를 수정해 버립니다. 1904년에 국방성 장관인 엘리 후 루트와 함께 멀로주의 수정안을 내놓는데요. 이게 뭐냐? 남미 내정 문제에 비아메리카인의 개입을 금지하고 미국이 이 지역의 치안 그리고 이 지역이 다른 나라와 맺는 국제 조약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모든 거 다 미국이 보호할게. 사실상 이거는 그 기존에 있는 멀로주의를 파기하고 남미는 우리 땅 아무도 건들지 마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모든 게 어떤 의회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이런 그 정당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루즈벨트가 혼자 결정한 거예요. 독단적으로. 누구 말을 듣겠어. 그래요. 누구 말을 듣겠어. 이런 독선적인 CEO들은 이렇게 추진력이 좋아. 나 추진 잘하잖아. 아이고야. 예. 그래요. 그 추진력이 그 수많은 파상기를 써낸 거죠. 네. 그래서 요때 그 우리가 흔히 미국 하면은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그거예요. 세계 경찰. 세계 맞아요. 경찰로서의 미국.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경찰론의 기틀이 시어도 루즈벨트 때 딱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미에 있는 모든 국가의 실질적인 재무 관리자나 뭐 이거 관료, 경제고문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 수하들을 보내요. 그렇지. 그래서 뉴욕의 월가가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갖고 겁나 많은 미국 기업들이 쪽쪽 뽑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이상을 스페인 그다음에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나 했더니 바통 터치를 누가 하고 들어온다? 미국이 하고 들어온 거야. 그 바통 터치를 시어도 루즈벨트 때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사실은
그때 이후로 남미가 지금까지도 경제적 종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고. 네. 자, 이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그렇지. 있습니다. 이 토해 아니 미외 같은 놈이가 아주. 미국 외국 루즈벨트. 저는 이 사람을 진짜 친일 혐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아니 근데 표현할 잘 수 알지도 있어요. 못하면서 왜 혐한을 하냐고. 그 구석진데 있는 나라한테 대고. 원래 모르는 애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죠. 알면은 뭘 알면 뭐랍니다. 하겠습니까? 예. 보세요. 기러기들이 왜 지랄합니까? 뭘 모르니까 지랄하는 거예요. 뭘 알면 기자죠. 뭘 모르니까 기레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일본 문화에 굉장히 심취를 했고 일본인을 명예 백인이다. 이 사람 자체 근데 워낙 인종차별주의자에다가 사회진화론자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인종 중에서 어디가 제일 우월하다? 앵글로색슨족, 특히 미국인들. 모든 나라를 미국인이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개화시켜줘야 된다. 문명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했던 워딩을 알려드릴게요. 터키인들보다 일본인들이 인종적으로 우리 백인종에 더 가깝다. 터키인들은 우리 국제사회, 소위 문명권에서 구제불능인 회원인 반면에 일본인들은 바람직한 신입 회원이라고 생각한다. 지랄하고 있네. 예. 심지어 이 사람은 1899년 영문으로 발간된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의 깊은 감명을 받고 사무라이 정신에 심취해서 이 책을 30권이나 사서 지인들에게 나눠줬을 정도라고 하고요. 중국인과 일본인을 같은 인종이라 말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당치도 않은 말이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 포츠머스 회담을 본인이 중재를 하는데 요때 조선과 함께 청나라도 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아주 샹너무 외구 새끼예요 이게. 네. 1900년에 이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 1905년에는 언론인인 G 캐난에게 보낸 편지에서 와,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예, 화내지 마세요. 이 사람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한 워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본래 일본인 또는 중국인과 같은 수준에서 사물을 파악할 능력이 없으며 사물에 제대로 보는 자가 있다가 하더라도 부패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훌륭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나갈 수가 없다.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결함과 낡고 뒤떨어진 정치 사회 제도 탓에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후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조선은 극동의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나라이며 조선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처진 인종이다. 조선인은 자치에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반면 일본은 입헌 정치의 나라이며 일본 민중은 지성과 활력, 활기에 넘치는 문명 국민이다. 아이고 참. 이 개새끼인 거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한국은 그래도 루즈벨트를 믿었어요. 아, 이때 되게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얘기가 있죠. 그 당시에 미국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한국 안에서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미국의 외교전을 많이 했고요. 비공식적으로 루즈벨트 딸이 이 조선 어떤 그 국가에 초청을 받아서 왔다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있어. 정도로 하여튼 다방면으로 이거 외교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한테 뭐 자주독립 유지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로 가서는 일본이 이 한국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 일종의 어떤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카츠라 데프트 밀약이란 거를 맺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도 손대지 마. 일본이 한국 먹는 거 방해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밀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 싹 돌려버려요. 이 내용을.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루즈벨트는 처음에 결혼했던 부인이 이제 결혼 생활 얼마 안 돼서 몇 년 만에 죽어요. 근데 여기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어요. 앨리스라고. 근데 얘가 개 천방지축이야. 아버지랑 똑같아. 아버지가 누구? 개 망나니. 딸은 개 천방지축. 예. 얘도 부잣집 딸이야. 나도 개딸이 있는데. 윤지가 화낸다. 어르릉. 예. 아무튼. 근데 이 앨리스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미국 공주 왕녀로 소개가 됐죠, 우리나라에. 그렇지, 우리는 왕정이니까. 근데 요때가 언제냐면은 이미 일본에서 데프트 가스라 미략을 체결한 다음에 필리핀 가기 전에 들른 거야, 잠깐.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고종은 왜냐면 조미 수요 조약을 맺을 때 동맹이잖아. 동맹이면은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은 지켜주기로 했잖아. 그 약속만 굳게 믿고 고종이 미국 쪽으로 굉장히 손을 많이 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이 데프트 가스라 미략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이 당시 루즈벨트 최측근, 루즈벨트 보좌관 출신의 전쟁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야. 이 사람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바로 루즈벨트의 후임자로 그 다음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필리핀에서 4년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우리가 필리핀을 먹어야지, 루즈벨트랑 짝짝꿍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필리핀을 먹어야지 태평양 전체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다라고 둘이 짬짬이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필리핀은 우리가 먹어야 돼 라는 게 굉장히 강해 있을 텐데 일본도 굉장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일본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체결했던 게 바로 이 1905년 7월 29일로 딱 찍혀 있는 비밀 협약이죠. 테프트 가스라 협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데 이 당시 심지어 미국은 조선에서 최대 금강인 운상 금강의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까지 다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조선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이득은 우린 요 정도 이득 가졌으니까 일본이 우리 요 이득만 안 건드리면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에 대해서 터치 안 할 테니까 필리핀 우리 줘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미략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본이 필리핀을 양보하고, 그러니까 태평양 안에서의 제외권을 사실상 넘겨주고 그 대신에 한반도를 침탈하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걸 맺으면서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 간에 있었던 수호 조약 자체를 완전히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안 알려준 거지. 그렇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리고 이 앨리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고종이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어디다가 데려갔냐면 명성황후 그 묘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이런 놈들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후를 이런 식으로 막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갔는데 얘는 어차피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 거기에 이제 석상 같은 거 세워놓잖아요. 그 석상에 올라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진으로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조선이란 나라를 모욕했다 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얘는 뭐 그러디 말디 조선 따위 뭐 지네 아버지하고 똑같은 개딸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미략이 언제 공개가 됐냐면 1924년 미국 역사학자 타일러 데네트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죠. 거진 한 19년 있다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거고, 대한민국 전혀 몰랐던 거고, 이미 이제 그거를 빡쳐가지고 뭘 해보려고 할 때는 모든 걸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덕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원자폭탄 때문에 광복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꼴도 우스운 거예요. 미국이 진짜 약속을 지켰으면 우리한테 받아서 챙겨가는 거를 대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를 지켜주기로 한 약속을 지켰으면 동아시아 역사가 달라졌을 건데 얘네들은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일본의 경제력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 성장할 성장하고 때거든. 맞아요. 그 성장의 배경이 뭐가 있냐면 잠사야 잠사. 잠사. 그러니까 그 방직 공업이 이 말하자면 기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방직 공업이 일본에서 엄청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방직물을 가지고 일단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조지고요. 미국에 들어가서도 미국의 방정물 시장을 말하자면 독점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 뉴욕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일본은 너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냥 싼 양복지를 일본 애들이 옛날 뭐 영국이나 미국 자체적으로 만든 가격 5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으로 계속 대주니까 이 새끼들 이거 어떻게 만들지? 파켓몰에서 사오나?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싸게 이걸 해갖고 시장을 싹쓸이를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나 이런 쪽에 일본 이런 기계로 짠 직물들이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수공으로 하던 모든 직물 사업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가격을 10배, 20배, 40배로 올려갖고 본전을 뽑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족 자본을 다 수탈을 했고요. 역으로 미국한테는 그 작전을 쓰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전쟁의 빌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리고 이러한 방직기를 만들어낸 놈이 도요타 자동차 창업주입니다. 방직을 해갖고 이게 짜는 기계를 개조를 해가지고 효율성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전 세계에 팔아먹고 방직물 갖고 일본을 부자를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도요타 자동차를 차린 거예요. 이게 또 연관을 보면 그런 숨어있는 그 비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사실 일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으로까지 경제력을 확장을 하니까 미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또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일본 좋아하긴 해. 근데 그래도 감히 미국에 대적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일본인들의 하와이 이주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이 태평양에 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못 보는 거죠. 못 본다. 네. 그래서 미국의 해군력을 굉장히 증강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와이에서 일본 여권 갖고 활동하시던 분이 이승만 박사시죠. 네. 박사학위를 따긴 땄나 몰라. 아니래. 아니지? 아니래. 나도 안 땄을 것 같았어. 아니래.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이때 사실 루즈벨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아실 것 같죠. 그러니까 철저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안하무인격에다가 다른 나라면 어떻게 되든 미국의 이익에 도움만 된다면은 무슨 짓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은 루즈벨트가 일본을 뒤통수를 때린 거고요. 그러면서 하와이에 일본 사람 못 오게 하고 전쟁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일본 여권 가진 사람을 조지기 시작하니까 일본 여권 들고 있던 애들이 도망을 가는 게 결국은 중국으로 간 거고.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일본인 역할을 하던 이승만이 갑자기 독립운동가가 된 것도 루즈벨트가 떠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헐.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거야. 따져놓고 보면. 루즈벨트가 몹쓸 짓을 많이 했네. 진짜 우리나라에. 이거 우리나라의 역적인데 거의? 이 또라이 한 진짜.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해악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어쨌든 이제 승계를 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다시 1904년에 이제 재선에 나와가지고 재선에 성공. 성공을 하죠. 예, 성공을 하면서 이 사람이 1909년까지 대통령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이후에 퇴임을 하는데 자기 후임자로 아까 그 테프트 가스라 밀약을 체결했던 그 테프트를 이제 27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테프트하고 루즈벨트하고 사이가 벌어지는 거야. 왜냐면 이 테프트가
노태우 전술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면 그때 이제 이게 물러난 이유가 더 하고 싶었는데 경제공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경제공황이 오게 만든 게 사실은 일본 물건을 싸게 들여와갖고 지가 뉴욕에서 장사를 너무 심하게 헤쳐먹은 이유가 있어. 그게 이제 나중에 공황편을 한번 해봅시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다 본인이 돈 벌라고 그래, 본인이- 기업도 짜부시키고 노동자들도 같이 탄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 주변 있는 사람들 씹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공황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테프트한테 밀어놨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다 어. 찾아오려고. 나 다음에 올 어. 때까지 네가 잘하고 이거 있어?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테프트가 배신을 때리고 루즈벨트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어? 아, 뭐 뒷조사도 필요 없어. 그냥 아니, 너무 많이 알던 얘기니까 스가잖아. 스가가 스가네. 하는 거.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거야 쉽게 말하면. 네. 왜 다음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뺏으러 오니까. 루즈벨트는 사실 당연히 퇴임하면서 그런 안전장치 안 해놨겠냐고. 온갖 때 다 자기 측근 다 심어놨잖아요. 그 테프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측근들을 다 해고해요. 내 사람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이 새끼가 이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빨리 행동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내가 다시 대통령 할 거야. 그랬더니 공화당 내에서 무슨 소리야? 너 하고 끝났잖아. 뭔 전직 대통령이 경선에 또 나와 하지 마. 라는 반대가 있었으나 본인은 밀고 들어가죠. 네. 그러나 이 공화당 내 경선에서 561대 107. 여기서 말하는 107은 시어도고요. 561이 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세가 늦은 거야. 그렇지. 너무 이게 그 늦게 들어가기도 한 거고 솔직히 나 공화당 의원들 입장도 이해가 이해가 돼. 돼. 만만한 테프트보다 아니 만만한 테프트가 낫지. 그렇지 만만한 테프트 보다가 어. 갑자기 루즈벨트가 또 또 나온다 온다. 그러니까 어머 또 또라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화당 내에서 골칫거리였다니까. 아나무임, 그러니까 개망나니. 근데 이 개망나니가 또 대통령을 하겠대. 그럼 공화당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지. 그래서 안 돼. 너 나가. 너는 안 시켜줄 거야 해갖고 아주 압도적인 경선으로 이건 뭐 의원들끼리 뽑는 거니까 그렇죠. 쫓아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럼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정치를. 공화당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뭐래? 우리 집 부잔데 나 개망나니. 음. 공화당을 탈당하고 진보당을 창당합니다. 진보당이요? 정당을 만들어 버려요 지가. 세상에. 이인재야? 이인재는 너무 이인재는- 세게 불러줬구나. 안철수야? 뭐야 아주. 아무튼 그래서 네. 비슷한데 뭔가? 네.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 그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왔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이 나오고요. 시어도 루즈벨트 나오고 그리고 공화당에서 테프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보당이라고 나 진보라는 이름에서는 회의가 생기네. 어떤 사람보다 기득권자고 보수주의적인 사람인데 진보당을 창당해서 직접 후보로 나서 오케이. 왜 국민의 짐덩어리인데 지들은 국민의 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전혀 국민의 당이 아닌데 국민의 당이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렇지.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국민자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네. 거야. 전혀 자유스럽지 않은데 자꾸 자유당이라고 그러고 예,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우드로 윌슨, 그러니까 어차피 루즈벨트,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 표가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둘이 나눠 먹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덕을 본 거고 덕을 본 거지. 결과적으로 3당이 이거를 하게 되니까 전혀 존재감이 없던 민주당이 당선이 돼버리는 거야. 우드로 윌슨이 얼결에 어부지리로 이래서 우리는 반드시 통합된 후보를 내야 된다. 예, 절대 우리끼리 갈라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저쪽은 계속해서 아노나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배우는 거야. 거지. 갑자기. 배우는 거지. 예. 더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셋이서 싸웠는데 2등은 해요. 이게 그 안티스보단 나은 거야. 그렇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테프트를 이겼다니까? 테프트를 이겼어. 세상에. 27.4%, 테프트 23.2%. 야.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총을 맞았거든요. 그렇지. 예. 이것도 내가 보기엔 태프트가 쐈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래. 태프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갈비뼈 부러지고 가슴에 총대이 박혔는데도 나 연설 다 할 거야. 이러면서. 야 이거 쇼 아니었을까? 아, 쉬운 것 같아요. 총을 쏴준 놈이 총- 지하철에서 늘 보던 개 아니었을까? 오! 아니면 대전은요? 아니 근데 정말 웃긴 게 총을 맞고 어떡해. 아니 그 총을 맞았는데 주머니 안에다가 연설문, 종이, 서류부터 뭉치, 안경집, 뭐. 십자가 목걸이 덕에 뭘 목숨을 몽땅 걸고. 넣어놨대 여기다. 이거 그 위인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거기 맞은 거야 응. 총이. 짜고 했네. 아, 약간 그리고 마타도 냄새도 나긴 난다만 이상하네. 아무튼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에도 불구하고 네. 연설을 다 하고 부축 없이 걸어 내려가는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분당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을 쪼갰기 때문에 지고 만 거지. 3등한테 역전당한 거지. 그래서 우드로 윌슨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다, 루즈벨트가.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포기를 안 하죠. 1917년 공화당이 복당을 합니다. 그리고 1920년 선거에 다시 재출마. 그러면서 러닝메이트까지 와. 다 정해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와 대단하다. 복당. 야 당을 그렇게 쪼개놓고 본인이 복당. 선거를 남겨놓고 또 복당. 아 와. 그리고 다시 출마. 어. 대단한. 근데 나이가 젊어. 이분 그래도 맞아요. 60이야. 그러네. 근데 60세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왠지 이분이 번개탄을 맡았을 것 같은 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얼마나 깝깝한 사람이냐고 이 사람. 그렇죠. 어? 그렇지. 아 진짜 그러니까 시어도 루즈벨트 여러분 잊혀지지도 않을 것 같죠 이 사람. 대단. 그리고 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만일 이게 그냥 우리끼리 그 주어를 빼고 얘기했으면 이게 소설이지 이게 드라마지 막장 드라마도 이런 게 어디 뭐 북한이야 쿠바야 이럴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대한민국인데. 아 우리나라였어? 네.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이런 정치인이 이 미국에 있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그 당시에 약소국 뭐 현실이니까 약소국들하고 외교적인 뭐 이것들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일본의 어떤 팽창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자국 정치 안에서도 쉽게 말해서 그동안 있었던 그 순혈주의 정당 그리고 뭐 어떤 양당체 대립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야 선거는 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선거 조작을 만든 거예요. 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팽창주의, 제국주의를 이제 첫 시작한 유발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아까 그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우리나라 왕가를 모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욕했던 그 딸 앨리스 있잖아요. 얘가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는 장례식에 가면 시체가 되고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되고 세례식에 가면 아기가 되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딜 가든 내가 센터여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내가 주인공이구만. 관종. 관종. 예. 근데 왜 이렇게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지? 아 왜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아이고. 전생 큰일 아니야 날 뿐이네. 전생? 큰일 날 뿐이야. 전생 아니야 전생? 큰일 전생이 날 시어도 뿐이야. 루즈벨트 아니야? 나라를 아. 우리나라 그렇게 헤쳐놓고 지금.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구만. 벌 받고 있는 거네. 이야 진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네.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어. 이 송 작가 루즈벨트 전생설 이제 또 이야. 오늘부터 딱이네 딱. 오늘부터 또 성지로 남겠네요. 네. 송 작가의 전생 루즈벨트. 아이고. 네. 참. 시어도라고 꼭 붙여주세요. 시어도 예. 송. 예. 네.
촘스키가 이 사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 아닙니다. 노엄 촘스키. 노엄 촘스키라는 굉장히 저명한 진보학자 분이 계세요. 예, 아시죠? 네. 이분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정말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지금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시어도 루즈벨트에 대해서 악랄한 제국주의자 최악의 정신병자다. 두 번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 네. 그리고 미국 진보 계열 사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하워드 진. 이분 역사책 많잖아요. 이분은 혁신주의의 탈을 쓴 보수주의자, 전쟁광이자 제국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어도가 또 한 것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을 그렇게 저녁에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억 에이커 이상의 지역에서 산림 개발을 금지시켰는데 이게 무슨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환경론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는 워낙 사냥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사냥터 유지를 위해서 이랬구나. 진짜 왜 정말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훼손되는 걸 제일 먼저 느낀대잖아요. 왜 자기가 잡아야 될 동물의 수가 확 줄어드는 사슴이 걸 주니까 국립공원을 만들어 버렸구나. 그래서 세상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미국인이 최고다, 인종적으로 제일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야생, 그러니까 사냥을 통해서 야생과 투쟁을 거치면서 가장 우수한 인종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도시화되면 안 된다. 이런 야생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국립공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는 뉴욕이면 되잖아. 그렇지. 나머지까지 도시가 될 필요 필요는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나의 지역만 도시면 되는 거야. 예. 자, 그리고 이 사람 미국인 중 최초,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세상에.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어떻게 대통령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흔해 미국에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받지? 오바마를 다 주질 않나. 러일 전쟁을 종식시킨 공로로 해요. 아까 그 세상에. 포츠머스 회담 제안했다 그랬잖아요. 포츠머스 회담에서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이거는 일본이 스웨덴한테 사줬네. 일본 스웨덴이 제일 친하잖아. 스웨덴한테 돈 주고 사줬네. 딱 들면서 이번에는 시어도를 해주세요. 스미마셍 아리가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미국 뉴욕주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 이 미국 자연사 스미소니언 너무 유명하잖아요. 요거에 행정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연사 박물관 앞에 시어도우가 백마를 타고 있고 인디언 마부가 좌측에서 보자는 형상의 동상이 그렇죠. 건립이 돼 있는데 박물관이 살아있다 해서 그렇지. 살아나갖고 움직이던 네. 근데 왜 지난해 흑인 시위 진행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어도우 루즈벨트가 미국 내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철거가 됐습니다. 네. 철거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에서 못 보는 거네. 그렇습니다. 많이 안타깝네. 네. 그 영화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돈 잡아먹는 공룡입니다. 1년에 처바르는 예산이 몇 조 원대인데요. 이걸 전부 국고와 지방세에서 다 털어먹고 있죠. 네. 최고의 꿀보직인 자리가 스미소니언 박물관 직원인데 내가 보기엔 대부분 이사들 이름이 루즈벨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뉴욕에서 간호사를 하고 계신 우리 김미정님께서 거기 자연사 박물관 정말 가관이 아니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루즈벨트에 대한 한상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그 존경받는 국부라 이 사람도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거든. 미국인들한테 이 얘기 해주면 멱살 잡힐지도 몰라. 그 외에 이렇게 큰 바위 얼굴 거기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뭐라 그래? 무슨 욕을 갖다 붙여도 뭐 하는 거지만 미국인들이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거든. 미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엉망 이런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진 이 세계 역사에 미친 악영향,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치에 미친 악영향들 같은 게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마만큼 싫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딥스테이트의 원조격인 거야. 그렇지. 얘 자체가 딥스테이트야. 그러니까 얘 자체가 딥스테이트로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과 미국을 뒤에서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고 보면 아까 그 테프트가 배신 안 때렸으면 나는 얘 진짜 40년 해먹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그러고는 남았지. 개망나니. 미치게. 근데 아무튼 그 노하우가 남아가지고 지금도 미국 정치가 딥스테이트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난 트럼프가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난 트럼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선인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의 권력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안 이루어지면 미국에 의해서 주변국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야. 지금 아까 쭉 얘기했지만 스페인부터 콜롬비아, 파나마, 일본, 중국, 조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까지 이 한 사람이 살아있는 60년의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치료받지 못하고 있느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과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정의로워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트럼프도 또 하나의 세력이죠. 자기 욕심을 투영시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주물락주물락했던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가 사실은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못하는 거야. 근데 내부에서 그렇게 자중질환이 좀 일어나주는 게 사실은 전 세계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미국에 대한 환상을 좀 깨나가고 미국이 민주주의의 중심이다. 뭐 세계의 경찰 국가다. 어쩌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 씨가 학교 쌤들 트럼프 정말 싫어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미국 망한다고 난리 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는 미국 주류 언론이 다 딥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토착 외국 언론들이 삼성 이재용 구속됐는데 왜 삼성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망해?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일본하고 자꾸 억지로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면서 일본한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것만 만약에 보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아 일본하고 척지면 우리나라 망해 이러면은 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대다수 미국인들도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딥스테이트 언론에 의해서 그 돈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 현실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국민들은 깨어났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똑똑한 국민들이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랑 훌륭한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났어. 자생으로 만들었어 우리가 스스로 깨어났다고. 진짜 바닥에 있는 정말 의롭지만 힘없던 정치인들을 국민이 떠밀어 올려서 대통령을 만든 그런 역사가 있는 민족이고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그러잖아. 다 잘났잖아. 누가 한 사람 잘난 꼴을 못 보잖아. 나는 그 민족성이 이럴 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누구도 우리가 종속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네. 예. 네.